이번 시간은 칸지콩 선생님의 콩밥교실 사회시간 이번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그 중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주권 행사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이번 시험 주제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며 선거 과정과 원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보고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는 선거란 사람들을 대신하여 공동체를 위해 일할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선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스위스의 어떤 주인데 구성원 모두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막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선출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강의 속의 퀴즈.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은 스위스의 어떠한 주에서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데 이것을 한번 알아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는 5년입니다. 한 번 하면 두 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 국회의원들은 임기는 4년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다음 달에 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도 있고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을 뽑는 진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달 학교도 하루 쉬어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의 중요한 일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뜻에 대해서 결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우리는 대표들에게 전달할 수 있죠. 대신 일할 사람들에게. 그 두 번째는 선거는 국민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선거입니다. 나는 이 대표가 마음에 들어. 그럼 선거를 하면 되고 싫어. 그럼 안 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선거는 국민이 주권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편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선거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활동하는 이 어떤 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선거를 우리는 하게 되지요. 그 다음으로는 선출된 대표자는 공동체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보자 3명 있죠. 3명 중에 자신의 의견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게 되고 그 사람은 선출되게 되겠죠. 그러면 선출된 대표자는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고 선거라는 민주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로 뽑혀서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구성원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면서 구성원의 뜻을 반영한 공약을 실천합니다. 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 약속이 공약이고,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하고 역할을 수행 못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대표자가 선출되기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간에 너무 못하면 중간에 대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노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선거 과정을 법으로 정해두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격려하는 일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후보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등록하는 게 후보자 등록이고요. 그 다음 선거운동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좀 뽑아주세요 라고 부탁도 하고 홍보하는 일.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될 일들이 선거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투표를 해요. 선거날 또는 선거날에 일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 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해서 투표해서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면 개표를 하는데요. 투표용지를 확인해서 투표에 누가 많이 뽑혔는지 이 계산하는 과정을 개표라고 합니다. 이 개표하는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개표 결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선거입니다.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의 자격 요건에 상관없이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만 18세 이상 되면 선거권을 가져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정한 연령입니다. 연령만 되면 돼요. 두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핵심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투표입니다. 1인 1투표.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투표를 주는 게 아니고 싸움을 잘한다고 투표를 주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고 투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표를 많이 주면 선생님 한 100표 가져야겠죠? 웃어야 돼요 지금. 세 번째는 직접 선거입니다.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독재 시대 때 어떤 선거를 했죠? 체육관에 모여서 간접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간접 선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직접 선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선거 원칙은 비밀 선거입니다.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나 누구 찍었어? 야, 너 누구 찍었냐? 누구 찍었냐?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공개 지지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거 결과는 누군가에게 밝힐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 이런 직접 민주주의, 국민의 주권을 찾았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이 주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저조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표를 뽑게 돼요.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꼭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신의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뽑거나 이런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영향을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숙제도 잘 해오시고 강의 속의 퀴즈도 잘 해오세요. 안녕.